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못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그쵸. 거겠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이에요.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보험을 판매를 할 때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보험금이 청구가 되니까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너 왜 이거 설명 안 했어? 라고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렇죠. 보험사가 설계사님한테 구상을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손사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잘 알려줘야 되죠. 자신의 직업도 알려줘야 되고 자신의 병력도 알려줘야 보험회사가 가입하시는 사람들의 병력을 확인하겠다고 다 건강검진을 해버리면 보험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그렇죠.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 간에 우리 믿고 계약을 체결합시다. 대신 당신이 이거는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고유 의무잖아요. 소비자는 보험 가입할 때 성실하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잘 알려주지 않으면 고유 의무 위반이 위반이죠. 되는 거고, 반대로 청약 당시에 보험회사는 이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나 갱신이 언제까지 되나, 보험 기간이 언제인가, 가입 담보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예요. 그쵸. 그러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네. 설명 의무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이 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듯이 네.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해지는 아니고 취소되면 이제 없었던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그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설명 안 해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품보 해지가 결국 그 의미. 그 의미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지나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3개월 이상 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못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그쵸. 거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이에요. 림프절 전이암. 전이암. 갑상선암이 아니라 네. 림프절 전이암. 갑상선암은 C73 코드가 부여가 되고요. 갑상선에서 그 주변 림프로 전이가 되면 림프 전이암이라고 해서 C77 코드가 돼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7에서 C80에 해당되는 진단명은 원발암에 해당되는 암이 아니에요. 전이암에만 부여되는 건데 예. 이 목 부위는 C77이라고 해가지고 코드가 되는데 갑상선암은 일반암인가요, 기자님? 아니요. 소외감이죠. 네, 소외감. 림프 전이암은 소외감일까요? 일반암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갑상선암은 보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외감이라는 걸 알아요. 가입 담보 금액의 전액을 못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그쵸. 보험회사가 이 치명적이지 않는 암이다라고 해서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소외감, 유사암 분류를 해놨죠. 그러면 치명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전이가 됐다라는 건 이미 치명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이암과 관련돼서는 일반암으로 보상하려고 네.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C77부터 C80을 일반암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원발 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조항을 2011년 4월 달에 약관으로 넣어놨습니다. 예. 갑상선암에서 주변 림프로 전이되면 그 림프암은 보험 약관상 일반암이지만 네. 전이암은 원발 부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갑상선이 원발이니까 네. 소외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증상은 일반 갑상선암 환자랑 다른데 보험금은 일반 갑상선암 환자랑 동일하게 받는 거죠. 이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 4월 이후 약관들은 네. 너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전이가 된 림프암을 소외감으로 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약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했나요? 이건 문제가 다른 거죠. 아 예. 그렇죠. 림프암 C77하고 C80을 소외감으로 아예 애초에 분류해놨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C77하고 C80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반암인 줄 알았는데 원발암이 원발암이죠. 갑상선, 피부암이어서
소액을 받게 돼버리면 일반암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발 부위가 확인됨으로 인해서 약관 조항 때문에 축소가 되죠. 이 사람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청구권에 축소가 발생한 거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가입할 때 전이암이 있을 경우에는 원발 부위로 보상합니다. 분류합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설명해야죠. 보험회사랑 소비자랑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보험회사는 전이암이 원발 부위로 보상이 나간다는 거는 사회 통념적으로 너네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약관 구조를 보니까 약관은 누가 만든 건가요?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강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약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약관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너네들이 형성했으면 소비자가 모를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계속 전이된 사람들한테 일반암 보험금을 주면 좋은데 어떻게 나오냐. 설명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음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흔히 말하는 홈쇼핑 계약이나 TM 계약 같은 경우든 청약서가 존재하지가 않죠. 네. 고객이 상품 설명 듣는 과정이 다 녹취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보험회사가 전이암에 대한 게 녹취가 안 돼 있으면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없죠. 예. 대면 계약은요. 지금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계신 게 대면 계약이거든요. 대면 계약을 했다는 거는 홈쇼핑이나 TM 계약보다 많은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네. 설계사 얼굴을 직접 보고 청약서도 직접 작성하고 설계사한테 상품 설명도 직접 듣고 싶어서 대면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이 설계사가 상품 설명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대면 계약을 했으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하겠죠. 예. 누구 괴롭히는 수밖에 없을까요? 설계사님 괴롭혀야죠. 설계사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사가 그때 당시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명씩을 만나는 게 설계사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으며, 정상적인 진술은 상품이 설계된 내용, 상품 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잘 설명해드렸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분들이 이 보험금이 고객한테 지급이 되면 보험회사가 반대로 자기한테 보험금 준 거에 대한 구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구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모집경위서를 작성할 때 설명하지도 않은 거를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면책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설계사를 믿고 보험료도 많이 지불하고 가입하신 건데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되시는 거죠. 고객은 불이익이죠. 차라리 보험료 적게 주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녹취 계약하는 게 더 유리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람 일 모른다고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야 돼 이러면서 비싼 돈 주고 아는 분한테 가입했는데 설계사분이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고객은 이제 나는 못 들었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C77 코드가 나오고 조직검사 결과상에 림프 전이가 확인이 돼 있으면 일반암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면책이 당하냐? 설계사 때문에 면책을 받으시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모집경에서 작성하신 것들을 웬만하면 잘 인정하지 않아요. 소비자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험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진술만 확보되면 우리는 소송 불사야. 회사의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게 첫 번째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법원에서 모집경에서 작성하시고 설계사분께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진술하시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두 사례가 있어요. 한 사례는 설계를 정말 오래 하신 분이 나와서 내가 그 진술서를 봐도 설명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하셨냐면 내가 이 업계에 30년 이상 근무했다. 네. 근데 이 갑상선이 옛날엔 일반암이었다. 네. 근데 소외감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거 한 차례 바뀔 때 고객들이 나한테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약관 조항에 전이암 규정이 들어갈 때는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품 설명서엔 없지만 암보험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진술 명확하게 했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고요. 모집경위서를 통해서 했을 때 요번에 2심 판결문에 의하면 모집경위서 작성한 거 보험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시킨 걸 수도 있고 설계사가 구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기는 어렵다.
라는 아주 반가운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문을 토대로 모집경위서가 그렇게 나와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C77 코드를 받고 조직검사에서 주변 림프 전이가 확인이 되면 설계사분한테 청구하기 전에 먼저 전화해서 증거라도 확보해놔라. 나한테 이거 설명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중에 설계사분이 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상품 설명서대로 했지 이거 전이되는 거는 저 설명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해서 전화 녹취라도 하던가 뭐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남겨놓고 시작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되면 설계사분도 기분이 언짢고 그쵸, 서로가 언짢잖아요. 지금은 청구는 하셔라. 설계사님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가면 소송도 불사해서 대응을 할 정도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분들 우호적으로 지금 결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C77 코드 받고 청구했는데 모집인께서 모집경위서를 그렇게 보험사 이론 쪽으로 써서 면책되신 분들이 있다. 이거 다시 싸워야 된다. 너무 오랜 기간 싸웠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건가요? 싸울 수 있는 기간 3년이죠. 보험 청구 건 소멸시효 소멸시효해서 소멸시효 경과되기 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싸우셔가지고 자기 권리를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재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의사 선생님께서 C73과 더불어 C77 코드도 해줘야 되고, 네. 세 번째로 자신의 상품 설명서에 전이암에 대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설계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경위서도 없어야 보험금이 쫙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좀 다툴 여지가 야. 생겼다.